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원영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균형점이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요, 공급 곡선의 원칙에 의해서 균형점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 자체가 바뀌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는 균형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목표랑 사실은 거진 비슷합니다. 네. 그죠?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해하기 힘들까봐 쪼개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사실 계속 똑같습니다. 시장 가격이 결정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그죠? 변동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네,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수요량과 공급량,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뭐가 다르냐면은, 그죠? 앞에 지금 뒤에 지금 량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뭐 그 차이예요. 사실은 그 차이고, 그거를 사실 굳이 변별을 시키고 있죠,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예. 일단은 그래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곡선상의 이동을 합니다. 네, 아이고, 곡선상의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우고, 네, 곡선 상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점이 이동을 하는 거죠. 점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이 이동하는 것을 다루기보다는 선의 이동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죠. 그래프 보시면 왼쪽은 점 C에서 점 A로, 점 A에서 점 B로 뭐 이런 식. 자, 방금 꼭 C에서 A라고 말씀드렸나요? A에서 C로, A에서 B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곡선 위에서의 점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곡선 상의 이동은 어떨 때 이동을 하느냐? 당연하게도 가격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래프 자체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거기 때문이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 그래프를 형성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가격이 변수가 되었을 때는 곡선 위에서의 이런 어떤 점 수준의 이동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감소와 증가하는 방향은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에서 C로 이동했을 때, 그죠? 공급 곡선을 보시면은 공급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죠. QA에서 QC로. 그래서기 때문에 A에서 C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로 보고 있는 거고, 수요 곡선을 보시더라도 여기서도 A에서 C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지만 공급 곡선이랑은 반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X축 보시면 QA에서 QC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요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동이 생겼을 때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그 가격 이외의 변수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 수요가 감소하고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차차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금,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량과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잖아요. 곡선 자체가. 그런데 가격 이외의 다른 제3의 변수, 그죠? 제3의 변수가 변화했을 때는 이 그래프 상에다가 나타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냐면은 곡선 자체에 있는 모든 수준들,
그죠? 모든 수준의 가격선과 수요량의 어떤 좌표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에 있는 모든 수준의 가격에 있는 수요량의 좌표들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죠? 감소하는 그런 식의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을 우리가 연결하면 선이잖아요. 그죠? 점을 연결하면 선이니까 점의 연합들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동하는지를 조금씩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수요의 변동입니다. 수요의 변동이고 지금 위에 이게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격 이외의 변수가 그죠? 가격 이외의 변수 제3의 변수들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것들이냐? 당연하게도 수요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는 바뀝니다. 그죠? 왜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의 주체는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네.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수요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소비자가 예전에 비해서 뭔가 더 잘 벌게 됐다, 잘 벌게 되었고, 처분 가능한 소득이 늘어났다 하게 되면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소비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못 벌게 되었을 때는요, 그죠? 못 벌게 되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허리띠를 졸라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적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다 해서 못 벌게 되었을 때는 감소, 그죠? 잘 벌게 되었을 때는 그죠? 증가를 하게 되는 수요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의 증가 같은 경우에 이것도 X축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려면은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X축 기준으로 수요량과 모든 수요 곡선 수준에서 점 수준에서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반대로 수요 곡선이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말은 모든 수요 곡선 수준에 있는 점들이 그죠? X축 기준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죠. 이건 좀 당연한 건데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호가 상승했을 때에는 당연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반대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하락을 했을 때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어떤 예시들이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소비자 선호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음식이 뭐 어떤 게 있죠? 뭐 곰표 맥주? 이거 지금 청소년 보는 것도 맥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떠오르는 게 맥주밖에 없어요. 뭐 곰표 맥주? 곰표도 이제 한물 갔나? 하여튼 뭐 있니? 하여튼 뭐 특정한 그죠? 맥주 상품이 상당히 뭐 테라 뭐 이런 거죠. 테라 같은 것들 상품에 대해서 광고 마케팅이 너무 잘 됐다. 뭐 청정 라거라고 하면서 뭐 엄청 맛있는 술이다 이러면서 마케팅 잘 되면은 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증가해가지고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선호도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모 기업이 갑질과 관련돼 연루가 되었다 하면은 우리 저 제품 불매 운동합시다 막 이러면서 그죠? 불매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제품과 관련된 수요가 감소를 할 우려도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소비자 행동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헷갈려 하게 될 이겁니다. 네, 대체재와 보완재 간의 가격 관계, 가격 변화. 이것에 의해서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다뤘거든요. 한번 다음 페이지 같이 참고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예, 특집입니다. 대체제와 보완제인데요. 대체제랑 보완제는 그럼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냐? 대체제는요, 말 그대로 대체제예요. 대체를 하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돼. 너가 아니어도 돼. 그죠? 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너 없으면 어떡해? 그죠? 너 없으면 어떡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예. 대체제는 꽝 대신 닭, 보완제는 바늘과 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답안지에다가 꽝 대신 닭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체제는 서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 소비를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재화들을 보완제라고 합니다. 대체제는 그죠? 제가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짜파게티 말하니까 배가 좀 고프긴 한데 짜파게티를 예시로 들었을 때 짜파게티의 대체제는 비빔면이에요. 네, 비빔면. 뭐 비빔면의 대체제는 뭐 쫄면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팔도 비빔면, 팔도 쫄면 팔도 비빔면이 아니라 요새는 팔도 쫄면도 팔더라고요. 진짜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한데 한번 다음에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비빔면도 내 냄낌이 없으면 그냥 쫄면을 먹겠다 이거야, 그죠? 그럴 때 쫄면은 비빔면에 대한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엇갈릴 수도 있는데 짜파게티에는 파김치지 뭐 이런 거예요. 짜파게티를 파김치 없이 못 먹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파김치는 짜파게티에 대해서 보완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짜파게티랑 비빔면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요. 비빔면이 가격이 오르면 비빔면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대신에 비빔면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짜파게티 먹으면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짜파게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고 했을 때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 그죠? A제가 여기서는 비빔면이 되는 거고 B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짜파게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빔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신에 너 안 먹고 짜파게티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보시게 되면은 보완제죠. 보완제 파김치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파김치가 먹기가 힘들겠죠, 그죠? 파김치가 뭐 한 포기에 뭐 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먹겠어요, 그거를, 그죠? 원래 그 정도 하나? 그 정도는 안 하겠죠, 그죠? 파김치 먹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야 짜파게티도 먹기 힘들다,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짜파게티에 대한 그죠? 수요가 감소를 하겠죠, 오히려 여기서는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그래프는 거꾸로 돼 있는데 그죠? 보완제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오른 것에 대해서 그죠? 짜파게티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죠? 파김치 가격이 오르면 짜파게티 안 먹어. 안 먹어. 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그 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A재화와 B재화는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유추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급의 변동 요인입니다. 공급의 변동 요인들은 반대로 그죠? 생산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요인들일 거예요. 그죠? 수요는 누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그죠?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반대로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어야 되겠죠.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지금 보면은 생산물 가격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그죠? 보통은 원자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 혹은 노동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땅값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생산 요소 가격이죠. 보통은 노동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품 생산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했을 때는, 그죠?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임금이 낮아졌다 혹은 원자재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요즘 트렌드로 좀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죠. 반도체, 그죠? 이 반도체가 요즘은 좀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로서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반도체 쇼티지 해가지고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반도체 공급도 감소하겠지만, 물론 반도체랑 관련된 재화들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자동차 같은 것들 있죠. 땡땡 아니 관계없나? 테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차 엄청 기다려야 되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가격이 진짜로 한 1.5배 정도 뛰었죠. 무슨 테슬라 자동차가 무슨 그죠? 수산 시장의 회도 아니고 그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냐 이거예요. 어쨌든 테슬라 오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가 그런 식으로 원래 제품의 어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입니다. 생산 기술이 변화를 하게 돼요. 기술이 혁신되게 되면은, 그죠? 혁신된다는 뜻은 동일 비용으로 많이 생산한다. 혹은, 그죠? 같은 생산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공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퇴보를 했을 때에는, 그죠? 퇴화되는 기술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외부 공급망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외부 공급망의 문제도 이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랑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원 이동이 제한되었던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제가 예시 들어드렸던 반도체 상황이랑 거진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팬데믹으로 자원 이동이 안 되니까 원자재가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죠?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재를 이용해서 물건 생산해야 되는 그 물건의 비용도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변화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 다음에는 균형점이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데 라고 하는 건데,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수요 공급 곡선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일시적으로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일시적인 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곡선 상의 이동을 통해서 일시적인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갭이 해소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으면 사실은 모르실 법도 한데, 저랑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사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해소는 우리가 5강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죠? 5강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거랑 좀 오버랩 시켜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편하다 생각합니다. 볼게요. 자,
페이지 59쪽에 보셔도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수요 증가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어떠한 식으로 변동이 되느냐. 자, 일단 곡선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해요. 그죠? 수요 곡선이 그죠?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자, 균형 가격은 일단은 곡선의 변화에 의해서 아이디얼한 가격이니까 이제 따다닥 바로 변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기존의 이 점이죠, 그죠? 기존의 균형 가격이 이었는데 수요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원이 이상적인 가격이야, 즉 균형 가격이야, 바뀐 거죠. 예, 바뀐 건데 실제 시장 가격은 균형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시장 가격과 균형 가격의 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P1 그죠?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변했는데 시장 가격 잘못 적었네요. P1인데 지금 시장 가격은 P0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경알못 5강에서 우리 했었지, 그지? 했었어요. 그죠? 여기 P0 수준에서는 Q0의 그죠? 공급량이 형성이 되고 P0 수준에서 수요 곡선을 보니까 Q2. 그래서 Q2와 Q0 사이의 초과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5강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에서는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팔아야지 하면서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수요 곡선 상에서는 더 비싸진다고? 그러면은 안 사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이 그래도 E1으로 P1이죠. P1으로 이렇게 일치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초과 수요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죠. 그 다음을 한번 보면은 수요가 감소할 때는 거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일일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해보셨죠? 생각을 해보셨기를 바라고 혹시나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요지는 그거예요. 역시나 P4로 균형 가격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시장 가격이 P0이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인 초과 공급 생기고 초과 공급을 시장 가격 하락 압박에 의해서 해소된다 뭐 이거겠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 일일이 설명드려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기회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도록 하고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죠? 공급 감소에 의해서 그죠? 균형 가격은 그죠? 균형 점은 E에서 E1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균형 가격은 P1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장 가격은 여전히 P0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급 요인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시시각각 그렇게 가격이 변화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을 때 지금 이 과자는 지금 광고 지수가 100에서 170 올랐기 때문에 내일 아침 8시부터 1,500원 하는 걸 1,700원에 팔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시장 가격은 그렇게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에 팔아야 맞는데? 라고 하는 아이디얼한 가격이랑 실제 마켓 프라이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1,800원에 팔아야 될 거를 1,500원에 여전히 시장에서 팔고 있으면 이건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 시장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공급 곡선이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P1 P0 수준에서 이렇게 그죠? 가격을 올린다면은 난 더 팔 거야. 수요자들 가격을 올린다면 난 안 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초과 수요가 해소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반대로 공급 증가 시에는 네, 역시나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공급 변화에 의한 균형점의 변동 얘기들을 했고, 네, 이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